2025년 10월 13일 이집트 샤르멜 셰이크에서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가 중동 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한 거죠. 역사적인 낙수에 화려한 축복까지 터졌고요. 근데 말이죠, 이 거대한 외교쇼의 막이 내린 뒤에 그 무대 뒤편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? 자, 오늘 바로 그 가자 평화쇼의 눈부신 성공과 그보다 더 짙은 그림자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내용은요,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매체죠.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에 실린 김진현 기자의 심층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김진현 기자의 그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이 복잡한 드라마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바로 이 한마디, 이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이 순간이 오기까지 3,000년이 걸렸다. 트럼프는 이걸 그냥 외교적인 성공, 이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. 무려 3,000년의 역사를 뒤엎는 기적이라고 포장한 거죠. 마치 자신만이 이 모든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먼저 모두가 환호했던 가자 평화쇼가 겉으로 어떻게 보였는지 훑어보고요. 그리고 이 합의를 만들어낸 트럼프 특유의 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수를 분석해 볼 겁니다. 그 다음엔 합의 직전까지 정말 긴박했던 마쿠 협상 과정도 따라가 보고요. 마지막으로 이 평화가 왜 이렇게 위태로운지 그 불확실한 미래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겉으로만 보면요, 이 정상회의는 진짜 완벽한 성공작처럼 보였습니다. 10월 13일 이집트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죠.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하고 모두가 거의 포기 상태였던 마지막 생존인질 20명이 돌아온 겁니다. 30명이 넘는 정상들이 트럼프 뒤에 병풍처럼 쫙 서서 박수를 쳤고요. 트럼프 본인도 이걸 두고 가장 위대한 합의라고 말했죠.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. 나만이 해낼 수 있었다. 그런데 말이죠. 김진현 기자의 기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. 과연 이게 정말 트럼프 혼자서 다 한 일이었을까요? 자, 이제 르몬드 디플로마티크 기사의 핵심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도대체 이 불가능해 보였던 거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비정상적인 방법의 실체를 파헤쳐보죠. 김진현 기자가 딱 짚어내는 핵심이 바로 트럼프식 외교의 본질이에요. 트럼프한테 외교는요, 무슨 국가 간의 신뢰나 국제 규범 이런 게 아닙니다. 그냥 힘 있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거래, 즉 딜이 전부인 거죠. 실제로 역사는 걸림돌일 뿐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서 오래된 원칙들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. 바로 이 화면이 트럼프식 외교의 빛과 그림자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트럼프는 전쟁 끝! 하고 선언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끝까지 전쟁이 끝났다고 확인해주지 않았어요. 또 트럼프는 재건이 제일 쉬울 거다라고 큰소리쳤지만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. 이 화려한 선언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나 큽니다. 기사를 보면요, 트럼프는 무슨 팔레스타인의 미래나 국가주의 같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목표는 딱 하나,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, 인질 석방, 그리고 경제적 보상, 이 두 가지였죠. 그리고 이 거래에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걸프 국가들의 막대한 오일머니, 기사 표현을 빌리자면 무한한 금고로 해결해버립니다. 그렇다면 이 극적인 합의가 딱 타결되기까지 지난 8개월 동안 물밑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? 정말 숨가빴던 그 마쿠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. 시작은 6월이었어요.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중동의 판이 한번 크게 흔들렸죠. 그런데 9월에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습하는 이건 정말 큰 실수였는데 이걸 저지르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될 뻔했습니다. 기사는 바로 이 순간,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미국이 금기를 깼다고 지적해요. 그게 뭐냐? 바로 10월 8일, 하마스와 비밀리에 직접 만난 겁니다. 그리고 딱 닷새 만에 우리가 봤던 그 평화 정상회의라는 거대한 쇼가 만들어진 거죠.
기사에 인용된 구루킹스 연구소 필 고든의 평가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. 하마스랑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기존의 틀을 깬 건 분명 장점이라고 봐요.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하죠. 하마스가 그렇게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을 거다. 또 아랍 국가들이 가자 지구의 안보를 책임져 줄 거다. 이런 트럼프의 가정이 너무나도 순진하고 낙관적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평화 합의라는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한번 벗겨내 볼까요? 그 안에 감춰진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. 김진현 기자가 던지는 첫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. 하마스가 물러난다고 치면 그 가자 지구를 대체 누가 통치할 거냐는 거죠. 근데 이 합의서에는 이 제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정치적 공백 상태인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질문. 만약에 이스라엘군이 정말 철수한다면 그 다음부터 가자 지구의 안보는 누가 책임질 건가? 이건 역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. 평화를 유지할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없는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없는 셈이죠. 이 내용은 트럼프식 거래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인데요.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공십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난 카타르를 달래야 했어요. 그래서 네타냐후의 공개 사과를 받아내죠. 그럼 그 대가로 뭘 줬을까요? 부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네타냐후를 사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. 이게 국가 간의 외교라기보다는 마치 거물들끼리 뒤에서 벌이는 은밀한 흥정 같지 않나요?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과연 트럼프가 만들어냈다는 이 평화,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기적일까요? 아니면 그냥 눈앞에서 곧 사라져버릴 신기로에 불과할까요? 기사가 인용한 중동 전문가 장폴 샤눌로의 이 한마디가 이 분석의 결론을 딱 압축해주는 것 같습니다. 하루짜기 기적. 이 평화가 얼마나 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꿰뚫어보는 정말 뼈아픈 표현이죠. 왜 하루짜리 기적일 수밖에 없는지 기사가 지적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. 하마스는 여전히 무기를 그대로 들고 있고요. 이스라엘군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. 가자를 누가 다스릴지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고요. 결국 이 모든 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휴전 상태에 불과하다. 이게 바로 김진현 기자의 최종 진단입니다.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틱 김진현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트럼프의 가자 평화쇼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네요. 기존의 모든 외교 문법을 파괴해버리는 이 비정상적인 방식이 정말로 평화를 향한 새로운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더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할까요?